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가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2020에 8378번입니다. 2020에 8378. 자, 여수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요. 한번 같이 해석합니다. 여수의 아파트가 전용이 23평인데 공유물 분할 경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전체 경매 넣었단 말이죠. 넣었는데 한번 떨었어요. 떨어 누가 이제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하고 이때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여수가 상당히 아파트가 가격이 좋거든요. 좋은데, 이런 이제 천호, 그죠? 남양으로 되고 좋네요. 남양입니다. 남양. 좋은데, 이 아파트에 이제 뭐 전입자도 있고 쭉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요거 두 개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선순위, 이게 말소 기준 등기는 요건데, 가등기를 딱 해놨어요. 가등기. 그러면은, 이 가등기가 있는데 낙찰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 또 해놨죠? 소멸 안 된대요. 요 가등기는 소멸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인수입니다. 이렇게 답을 딱 주놨어요. 그럼 선순위 가등기 해놨는데 낙찰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요것들은 이제 그냥, 그 다음에 소유권 해드려. 얘는 환경지에 됐습니다. 낙찰 내가 잔금 넣었으니까. 됐는데, 여기서 본넘기를 해버리면은, 4분의 1, 4분의 1 날라가는 겁니다. 가등기는 가짜로 해놨다, 가짜로. 잠시 해놨다면. 해놨는데, 본넘기 날라갑니다. 그럼 두 종류예요. 주로가 하는 것이 이제 매매야. 매매야 가등기가 있고, 돈 빌려주고 하는 가등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돈 빌려주고 하는 것이 거의 80%. 매매약은 20%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돈 빌려주는 건데 문구는 거의 95% 이렇게 나와요. 나오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려주고 한 건지 알 수 없어요. 돈을 빌려주고 한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꼭 배당 요구도 하셔야 돼요. 그 의무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죠? 종기일이 여기 보면은 이제 4월 5일까지. 그죠? 예를 들어 돈을 빌려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가등기자는 꼭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줍니다. 돈을 절대. 지난번에 한 분 아줌에 오고 왔어요. 1억 설정이 있고 건조당이 있고 1억치가 가등기를 해놨는데 그럼 낙찰이 한 2억은 될 것 같아요.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에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건조당은 안 해도 줍니다. 당연 배당 요구 채권자님이 주는데 가등기 건자는 등기부에 올라가 있어도 절대 안 줍니다. 알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아줌매가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등기라는 게 좀 요상보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데 이제 표시는 이렇게 돼요. 건물 등기 보면은 담보 가등기는 뭐 담보 가등기가 표시되는데 이건 또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 여기 표시됩니다. 보면은 있죠. 12번 지분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럼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 되는데 이게 표시돼도 담보 가등기가 여기 막 되는 게 조금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근데 담보 가등기라 표시되는 게 좀 드물고 대부분은 그만 이렇게 표시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래요. 내가 보니까 여기 이제 소송을 했죠. 공유물 하자. 내용을 봅니다. 내용을 퍼뜩 보니까 공유물 분할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우리 주여사 보고 공유물 분할합시다. 소송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겼죠. 소송이 이제 원고 승해갖고 이겼습니다. 날 잘 봅니다. 서로 소송해서 웃자잔 말입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서. 요거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자 된 겁니다. 자, 그럼 2020년 11월 24일에 서로 끝났어요. 합의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을 나눠가자. 판사님이, 자, 요거를 경매를 붙여가지고, 너가 집행비용 떼고, 나머지 N분을 가져가라. 이렇게 답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리 해놔놨고, 예로 강혜진이나 주인수기가 경매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전체 경매되면 또 한 달 뒤에 보통 들어가니까 그때 되면 중간에 딱 가등기를 치놓으면은 선순위가 돼가지고 낙찰 안 받는다.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이런 목적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요 뒷날에 가등기 난 거는 유효할까 유효안할까? 일단은 말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 입장은. 그럼 뭐 2020년 11월 24일에 이래 해놨는데 해놨죠. 스스로 끝난 거죠. 이게 끝났는데 11월 24일 자 가등기 날짜 봅니다. 2020년 11월 며칠인가 이거? 늦죠. 하루 이틀. 늦으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 낙찰자가 말소해 주세요 하면은 말소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판례 입장은 해유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가등기를 11월 25일에 했어요. 25일에 하고 아까 우리 판결은 며칠이죠? 아까지는 24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합의 쇼당되고 난 뒤에 살짝 이제 아이고 우리 막 가등기나 해놨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럼 요거를 낙찰자가 자 판례 한번 봅니다. 이런 판례였죠. 선순위 가등기를 깨뜨린 낙찰자 성소 우수 사례다. 대금 분할을 위한 공유권 소송에서 일괄 경매되는 형식 경매에서 경매 공유 분할 청구 소송 선고일 이후에 등기한 이상한 선순위 가등기는 말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천안에 이렇게 보면요, 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줬죠. 팔아가지고 경매비용 제하고 너가 이렇게 소송 가져가라 했는데 여기에 이제 169에 요 보면요, 17에 10315 봅니다. 17에 10315. 자, 여기 이제 관악구 봉천동에 이 낙찰을 받고 싶어요. 이게 주택이 싸가지고, 좋고 이래갖고 낙찰을 받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이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이 가등기 두 개. 여기 세 개로 그럼 가등기가 있죠. 여기 가등기 하나 있습니다. 가등기 한 개네. 이 가등기가, 여기 보면은 이 가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데 이게, 말소 기준 등기라 해놨는데, 이 전체 경매가 지금 되고 있죠,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공유분할 경매입니다. 전체 경매를 되고 있는데, 이게, 되고 있는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3분의 1에 대해서, 문준성 지분, 그죠? 문준성 지분. 자, 요게 이제 이 사람이네. 경매를 산 사람이 있네. 경매를 산 문준성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주식회사 3개로 딱 해놨습니다. 해놨고 이 친구가 또 이제 경매도 넣어주고. 자, 이게 좀 이상하죠? 자, 잘 보면 이래요. 소송할 때, 공유를 소송할 때 여기에서 문중성 씨가 원고가 돼가지고 나머지 지분 2명 가는 사람 보고 공유분할 소송 붙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소송이 끝났습니다. 판사님이 알았다. 너가 3명 M분을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 줬어요. 했는데, 요, 경매로 산 3분의 1 양반이 주식을 3개로 보고, 요 뒤에 가등기를 좀 해놓으세요. 내 앞으로 주식을 3개로가. 그러면 나중에 경매 전체 경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팔릴까 안 팔릴까 이제? 안 팔리죠? 자, 그러면 주식의 3개로는 소송이 다 끝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문중성이가 3개로 한테 도랑쳐 준 거죠. 가등기 수리에. 3명이 합의 소송했잖아요.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자 우리 합의해서 3명이서 그럼 우리 합의해서 막 전부 다 경매를 넣어서 우리 팔아갖고 M 가서 했는데 이 방해하는 요인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문준성 씨가. 그러면은 요거는 낙찰자가 요거를 선순위 가등기로 보이지만은 이거를 해제를 했을 때 해제를 해줘야 되느냐, 판례는 해줘야 된다 이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중성 씨가 잘 보세요. 이거 샀어요. 지분을 경매로 샀네, 사람이. 사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사람 보고 이 가처분 때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공유분할 소송할 때 보통 가처분을 때립니다. 대부분은 팔아먹지 말라고. 자꾸 이제 이 소유자가 바뀌면 안 되니까 나머지 팔아먹는 가처분 때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별 문제 없어. 이거는 인수는 별 문제가 없는 인수예요.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조금 주식 세계로에 가등기를 돈을 빌리든지 자우지간 소유권을 가진다든지 8분의 1을 매매약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요 판결 넣었죠. 요거를 가지고 경매를 넣어주면은 이게 팔리겠느냐고. 이게 선순위 가등기가 치가 있는데 안 팔리죠. 자, 그러면 낙찰 입장에서는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예로 내가 이제 법인입니다. 그죠? 내가 받았어요. 낙찰 받았어요. 그럼 받았을 때 6억짜리를 한 2억 싸게 받았습니다. 보통은 선순위 가등기 없으면 6억이 팔릴 건데 내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주식에서 3개로 보고 요거를 말소해라. 요거 말소해라. 법원에서 맞다. 말소해라. 이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우리한테. 이 판례가.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판례가 2021년 3월 달에, 금년 3월이네요. 대금 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을 해서 진행된 공유물 분할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경우에 위 판결의 변론이 종료된 뒤에 또 변론 없이 종결한 경우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해당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순위보존 가등기가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좋은 판례시니까 요거를 잘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순위 가등기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심하고 1심 법원에 일이 쭉 있는데 1심, 2심 법원에 판결문을 보려고 하면 어디 간다 해서 제가 어디 간다 했습니까? L박스 했죠? L박스가 좋습니다. L박스에서 확인하면은 1, 2심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보기 좋아요. 판결문을 1심도 보고 2심도 보고 3심도 보고 이래야 정확하게 풀이가 되는 거지. 3심만 들렁보면 좀 너무 간략하게 써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히스토리를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그래서 1, 2심을 좀 보면서 3심을 이해하면 더 좋겠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또 요 여수에도 만약에 해당이 되는가 따져가지고 된다 하면은 뭐 싸게 받으면 좋은 거죠. 만약에 유찰되고 다음에 한 뭐 4천만원 좀 갔을 때 딱 받았는데 1억이 된다 하면 좋은 거죠. 그죠? 다른 사람 못 들어오잖아요. 겁이 나서 가등기가 있으니까 여수의 아파트에. 이해 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이런 좋은 판례를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봅니다. 선순위 그림 봅니다. 선순위 담보 가등기는 경매로 배당되고 말소가 되고 선순위 순위보전 가등기는 경매로 말소가 안되고 인수를 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고작. 위에 거는 그러면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이 1순위 해놔놨고 이 사람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은 담보가등기가 확실합니다. 99.9% 맞아요. 알겠어요? 이 사람은 경매 신청 못해요. 못하는데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여러 선순위 담보가등기가 황긴지인데 경매 신청도 황긴지였어요. 그럼 그거는 담보가등기다. 그런 거는 시기시기만 낙찰 받으면 돼요. 자, 그게 어떤 게냐 그러면요. 아까 내가 수업하기 전에 포트폴리오가 뭐 나오더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거야. 응? 선순위 가등기가 경매를 넣은 게 있습니다. 아까 내가 수업도 이렇게 봤는데. 오늘 며칠이죠? 요새는 안 봅니다. 좀 메모해놨죠? 자, 데이지가 나오는데 경매가 쭉 떨어집니다.
대지가 4억 3천이 1억 7천 떨어요. 김해 한림면에, 한림에 쭉 떨어집니다, 이게. 김해 한림면에 이 경매가 낙찰가 막 떨어지죠. 여기 이제 땅이 나왔습니다, 한림면에. 자, 땅을 낙찰을 받고 싶은데, 쭉 보니까, 뭐, 다른 거 놔두고요. 요거 보니까, 자, 가등기 있죠, 가등기. 김종원 지분에 전부 이전해달라 하는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있습니다. 황재승이가. 근데 이 사람이 경매를 넣어요. 황재승이가 또 경매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등기 건자가 경매 연다 하는 거는 요거는 건조당하고 똑같습니다. 성질이. 건조당하고 1번 건조당권 서류가 똑같대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소멸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물건에 대해서는 올 소멸이 된다. 요것도 소멸되고. 알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황재성이 아니고, 여기에 뭐, 누가 김개뚱이 한다 하면 요거는 골치 아파요. 선순위 가등기라서.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는 이제, 근데 이게 담보 가등기거든요. 그럼 담보 가등기를 표시해 지났냐? 요 표시를 어떻게 하냐? 토지에 보니까요. 담보 가등기인데, 갑구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표시를 지어놓냐? 여기 있죠. 황재승이가 해놨는데 2번 김종원 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 담보 가등기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쏙내면 뭡니까? 담보 가등기다. 담보 가등기는 뭐냐? 건조당 설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번 건조당 설정.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 없죠? 근데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담보 가등기 표시를 좋은데 이게 어떤 법원은 이게 2014년도인데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담보 가등기를 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표시한 데가 있고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일단은 이제 경험상으로 이런 거는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서의 지가 가등기 치놔놓고 지가 겸해 있는 공개네. 요거는 돈 돌아 그런 경우구나. 알겠죠? 돈 내놔라. 돈 빌려줬다. 돈 빌려줬다.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돈을 1억을 빌리려고 저 같으면은 건전당을 잡거든요. 1순위 건전당 설정 없습니다. 주로 1억 3천 이런 식 하는데 이 옛날 구닥다리 법무사들 보면은 꼭 가등기를 하라 그래요. 그 가등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순위 가등기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매매약 가등기거든요.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막 건전당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가등기하고 좀 외부 사람들 보기 힘들고로 해놨어요. 보기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이제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경매를 진행하면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보는 거예요. 내가 적어놔야 되겠네. 사건 번호가 2019에 1089이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경매로 배당되고 말소가 되죠. 근데 선순위 순위 보전 가등기. 요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선순위 순위 보전 가등기. 자, 봅니다. 여기 보이죠? 서구 포함동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순위 보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자, 가등기권 전자 있죠. 그럼 이런 거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데, 대구 거는 보면은, 요거는 또 정확하게 해놨어요. 담보 가등기를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담보 가등기는요, 누가 은행에서 경매 넣을 때, 지가 후순위다, 이렇게 하면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1순위가 은행인데, 신한은행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가 2순위로, 담보 가등기를 잡았어요. 돈을 빌려주고. 자, 경매들 앞에서요, 은행에서.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당연 배당 요구 채권자 해갖고, 등기부의 사람은, 가압류권자도 배당 요구 안 해도 다 챙겨줍니다. 등기부 올라와 있으니까. 강제경매 임의매 딱 하기 전까지 들은 사람은 다 챙겨줍니다. 한 사람 안 챙겨줘요. 누구냐? 이런 사람. 윤형기 지분 전부 이전 담보 가등기. 이런 사람은 안 챙겨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배당 요구 종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당연 배당 요구권자 중에서 등기부에 나온 사람 중에서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가등기 담보부에 보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대구 동구권은 이 담보가 등기인께네 이 사람도 개미 넣었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아까 그것처럼 문제가 없고. 자, 이거 봅니다. 이제 골치 아프 여는 거죠. 가등기. 대구 광주시 서구 포함됩니다. 21에 3616. 자, 여기 이제 소유권 내놔 이 말이거든요. 소유권 내놔. 골치 아픈 거예요. 21에 3616. 자, 보겠습니다. 8년 내기죠. 광주에 1억 5,100에 82%에 팔렸습니다. 아파트인데, 팔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정다연, 매매약. 그 다음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들어가고, 강제경매, 판결문 가지고, 요 가지고, 이제 경매 넣고, 또 가압류 들어오고. 자, 이 가등기는 매매약인데, 말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자, 항시 매각 물건에서 봅니다. 사고보장이 뭐라고 답을 줬는지. 이런 거는 딱 여기 보면 있죠. 딱 쭉 내려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6번에 소유권인 청구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써놨죠, 지금. 가등기된 매매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써놨죠? 그럼 이거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죠? 근데 구독자 이런 거 보통 인수라 써놨는데 빠졌네, 또. 왜 빠졌느냐? 왜 빠졌을까? 인수라고 써놨는데 왜 빠졌을까, 이게? 이건 인수 써놨네. 이거는 인수 써놨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도 써놔야 되거든요. 여기도 인수라고, 소멸 아니고, 이거는 인수라고 써놔야 되거든요. 이게 빠졌어요. 빠진 거는, 구독션에 최근에 이 경영진이 바뀌는가 봐. 바뀌면 직원 이동이 막 있습니다. 이동이. 그럼 기존 20년 경력자가 나가면 어찌 됩니까? 그러고 신참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까지 다 체크했는데, 이제 신참은 잘 모릅니다. 노련한 기술자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러면 여기에 잔금을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이 양반 고민해봐야 돼. 알겠어요? 고민해봐야 돼. 자, 그냥 잔금을 치라서 이전됐어요. 근데 요거는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 말소되죠. 세 개는 말소되고 지 이름 들어갑니다. 여러 김계똥이. 홍길동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본등길, 가등기에서 가가 아니고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요거 없어지고, 지가 정다혜가 소유자가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알아보고 해야 돼. 장갑치라. 아마 요거 내가 볼 때는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앞 있죠? 돈 내놔라고. 그러면 아마 미납이 될 확률이 95%입니다. 내가 볼 때. 이해가죠? 자, 이런 거를 받으면 안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요거는 뭐, 건전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낙찰받아도. 그래 봅니다. 건전한 건과 같다. 그래서 소멸되는 거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되고, 요거는 인수에 조심해야 되고.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있죠. 2019, 2019에 108592 아까 김해시 담보가 등기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거는 요거는 말소입니다. 말소된 담보가 등기. 자, 그 다음 뭡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움직입니다. 가등기 건자 있어요. 이거 봅니다. 12월 달에 이 빌라가 나왔는데, 한번 2020에 108919.
자, 강서구 화곡동에 빌라가 있는데 많이 떨었다. 33%. 문화사하면 되겠죠? 자, 봅니다. 뭐가 문제 있는지. 자, 강서구에 내가 화곡동에 전용이 14평인데 1억 7천에서 5,700 떨었습니다. 떨었는데 쭉 보니까 뭐가 나오는데 1억 7,400짜리가 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세입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등기가 하나 있네. 이 뭡니까 이거? 전입 확정 뒤에 1억 7,400 들어오란 뒤에 가등기가 있고 압류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임차권 등기하고 뭐 어디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 것 같다. 그죠? 이사를 간 것 같다. 조명거 씨가 등기를 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또 지가 겸해 넣어주고 주택도시보증서가 또 들어오고. 자, 여기 써놨네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배당해서 전액 배당이 안 되면은 잔액을 한다. 자, 요거는 일단은 여기에서 포기한다 이런 건 아니죠. 포기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인수한다고 답을 좁혔어요. 죽기 때문에 일단 가등기 놔두고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인수가 생깁니다. 생겨요. 5,500에 5,700 팔리면은 5,500 배당이 되고, 물론 세무서 없다고 보고 제로라 보고 배당이 되고 인수가 생긴다. 요건 또 그럼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일단 자, 더구나 특히 요 가등기가 또 인수가 딱 붙어 있죠. 요는 인수가 또 붙이지 않네. 이리 붙여놨기 때문에 요거는 더 받으면 안 됩니다. 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봐도 또 우리 계장님이 뭐라고 써놨는 거 보면은 소멸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써놨죠? 소유권 가등기는 인수가 된다. 그죠? 아참은 소유권 상실해야 된다. 또 1억 7,400에 대해서 잔액이 남으면은 왜냐면 인수한다. 잘 써놨네요. 계장님이. 그죠? 아주 1번, 2번. 요게, 1번. 가등기 조심해라. 2번. 인수 금액이 5,600 나온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없다 해도 밖에 찝찝한 거고, 만약에 문제 없다 해도 요것 때문에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됐죠? 그럼 요런 거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덜렁 그냥 막 무시하고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써놨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써놨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입찰 시 문제점 없나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는데 악재가 있다. 자, 대전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좀 봐달라고. 이게 낙찰을 받고 싶은데 둘 다 문제가 없습니까?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수로생인데 문제가 왔어요. 한번 봅니다. 2021에 101478 2021에 101478 자, 대전의 아파트인데 75 오케이. 자, 봅니다. 대전에 문화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용이 42평입니다. 대전에 42평인데 이게 이제 이거는 막 70%를 막 들이네. 그죠? 아파트가 있는데 자, 조사된 임차가 없다. 그러면 그동안에 유치권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또 가등기 봅니다. 가등기가 건저당이나 가압류 뒤에 있는 가등기는 자, 외우세요. 건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거 뒤에 있는 거는 무조건 소멸. 자, 외웁니다. 가등기는 가등기인데 건저당 뒤에 있더라. 소유권 이자든지 뭐 담보든지 뭐든 잡으면 건저당 뒤에 붙은 가등기는 낙찰 입장에서 무조건 소멸. 됐죠? 그러나 이게 이제 앞집에 가 있으면은 따져봐야 되겠다. 담보 가등기는 문제가 없는데 소유권 내놔놓은 가등기는 문제가 있다. 자, 답을 줬죠? 자, 그래서 이게 소멸됐습니다. 소멸.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건저당 뒤에 붙은 거는 막 다 문제, 그 다음 경험에 건저당 뒤에 문제 있는 거는요, 대부분의 하나밖에 없어요. 가처분 때려가지고 토지 주인이 건물주한테 토지를 인도하라 하는 가처분이 있어요. 토지 인도 청구권, 토지 인도
토지 인도하라 하는 이런 가처분 떼난 거는 요거는 경매 뒤라도 이거는 인수입니다. 인수. 이게 말소 기준 뒤에 인수되는 거는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되는 거고, 가처분 중에서 토지를 인도하라 하는 거, 주로 경매될 때, 경매만 경매될 때 땅 주인이 등기한 게죠. 그거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인수입니다. 무조건 인수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 요런 거는 막 문제 없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 없습니다. 금매만 잘 따져보세요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2021년 5623. 이상 두 개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201호 5263. 뭐, 그럼 어떻게 되나? 5263. 그죠? 자, 봅니다. 이거는 내가 문제 있다 했어요. 똑같은 뭐 비슷한 금액인데, 요것도 대전 서구의 전역이 좀 작죠. 딱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좋은데 여기 보니까 3억 9천. 잘 봅니다. 임차인이 3억 9천에 전입 확정도 빠르고, 가압류보다도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요거보다도 빠릅니다. 그죠? 한 1년 빠르네. 전입 확정도 있고 배당 요구도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3억 9천 받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임차인도 100% 받겠구나 하고 쭉 계산해 봅니다. 해보는데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우리 구독션에서도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띄고 요 가지고 3억 9천을 가져가고, 뭐 그 다음에 가압류는 가져가고 문제가 없다 해놨어요. 자, 저는 문제 있다 했습니다. 왜냐? 자, 여기서 왼쪽에 법원을 갔습니다. 제가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원에 가서 족보를 보니까 나머지 볼 거 없어요.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고, 자, 요거를 봅니다. 요거. 배당 요구권자, 이 뭡니까, 이거? 내 느낌에는 임금채권 같아. 임금채권. 그 다음에 교부권자, 이거 조심해야 돼. 요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서 뭐 조금 금액은 작을 것 같고, 요거는 대전 세무서인가 뭔가, 세무서 같으면 이게 금액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금액이 작으면 괜찮아요. 뭐 한 5천, 전부 다 합쳐갖고 한 5천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게 뭐 세무서가 몇 채인지 몇 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공매 같으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뜨는데, 경매 등기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 경매도 공매처럼 투명해야 됩니다. 교부 금액이 얼마고, 누가 했고, 그죠? 법정기일이 언제고, 답을 줘야 낙찰자가 받죠. 선순위가 주판 나가지고, 맞는데, 이렇게 애매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딱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은 결국은 돈 빌린 사람도 손해가고, 그죠? 준 사람도 손해가고, 소유자도 손해가고, 옛날 담보집에 사람도 손해가고, 결국 낙찰 받는 사람만 좋아하지. 여러 10억짜리가 한 8, 9 낙찰이 정확한데, 이런 게 있으면은 낙찰 안 받을 건다고 했지. 거기 나서. 그러면 뭐, 여러 3, 4억 받아놔면은, 이제, 그거 풀어주면은 은행도 부실이 많이 생기고, 담보 맡긴 사람도 그렇고, 실제는 아닌데, 그죠? 은행보다 군보에 넣는데 불구하고, 이게 애매하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낙찰이. 나도 그랬어요. 이거 애매하다. 이전에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여기 세입자보다 군보에 늦으면 상관없어요. 요 두 개보다, 두 개 중에서 요 중에 늦은 날짜. 그럼 이거네. 늦은 날짜에 이제 배당이 되니까, 요거보다 예로 2019년 11월 17일. 이전에 뭐가 5억짜리가 국세 법정기일이 빠른 게 양도소실을 안 냈더라, 뭐 있어가지고 티로 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는데, 이게 받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는데, 이게 이제 그런까지 감안하고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무식한 사람이 돈 버는 것 같아. 내가 어디 땅에 살면 또 돈 못 벌어. 나는 들어가지 말, 그죠? 무식하면 뭐 됩니까? 7억 진배 들어가라! 그럼 이제 고수들은 못 들어가게 겁이 나서. 하수는 들어갑니다.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팍 들어가. 근데 이제, 그게 도움될 수가 있고, 나중에 코 끼일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알고 들어야 된다, 알고.
그래서 내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이 워낙 높고 7억, 낙찰이 막 8억, 9억 되겠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그것까지 연구하고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반대 악재 세 가지는 뭐냐? 소액 보전금도 빼줘야 되고, 임금 채권, 아까 그 막 배당 요구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당해세. 이거는 좀 작아요, 금액이. 특히 요거, 법정기일이 빠른 세무서의 교부 청구.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주로가 보면은 부하가이세. 어떤 거는 양도소득세. 자, 이런 게 있어요. 닥터 아버지가, 아들이 저한테 왔어요. 어찌 왔느냐? 섬에 아버지 별장이 있는데, 그거를 공매를 좀 봐달래요. 공매로. 그걸 왜 했냐 했더니, 그 당신은 아버지인데 돈도 많이 있겠는데, 어찌 아버지가 체납이 돼갖고 우리 공매 다니고 이러나 했더니, 뭐 몇십억짜리 팔았는가 봐. 양도소득세 10억이 나왔어. 10억을, 나이가 90인데 10억을 내고 주고 안 내고 주고 가. 오락가하죠? 세금은 또 팔고, 판 달 빼고, 다 다음 달 얼마까지 내면 되잖아요. 세금을. 그죠? 나이가 90이 넘었으니까, 그만 안 내겠다, 그런가, 아버지가. 안 냈어요. 상가 파는 거는 그냥 다 처분해삐고, 그냥 막, 세금은 10억 오는 거는 아예 안 내삐대.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 욕주도에, 저기, 섬에 전원주택이 경매 중인데, 아들이 막 대살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무서 거는 이제 법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 영감님이 요번달 팔았어요. 30억 주고 팔았는데 다 다음 달 여러 지금 11월 중순이죠. 그러면은 12월 1일 말까지가 법정기일입니다. 10억의 세금에 대해서. 알겠죠? 근데 설정을 그 전에 설정했으면은 설정이 빠른데 내년 1월 말 이후에 설정했으면은 세금이 빠른.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가 빠르냐, 은행이 빠르냐, 그러면은, 은행보다 세무서가 빠르다. 그럼 2월 1일에 설정했으면은, 은행이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월 30일 했으면 은행이 이기는 거고. 법정기일 1월 31일이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아버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은행에서 2월 1일에 설치했으면은 은행이 빠른데, 은행이 늦죠? 늦는데, 1월 30일 날 설정했으면은 은행이 빠른데, 30일 날 법정기일이고 2월 1일 날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비면은 나중에 경매되면은 세무서가 10억을 먼저 가져간다는. 이해가시죠? 그게 법정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그래서 자, 조금 조심하세요. 이게, 이건 안 보이는데, 법원에 당사 내역 보니까 교부 청구되는 거, 그거 잘 보세요. 교부 청구, 교부권자. 이리 보이면은, 이제 세무서가 막 인게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